수원 삼성 블루윙스, 한때 세계를 지향하던 구단. 1996년부터 K리그에 참가해 4번의 리그 우승과 5번의 FA컵 우승, 그리고 2번의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우승까지 한때는 정말 세계를 노리던 축구단이었습니다. 그런 수원이 왜 지금의 상태까지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스냅의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수원 삼성의 모기업은 원래 삼성전자였어요. 그래서 연고지가 수원이었고, 1등주의의 기업 가치관과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한때는 이제 성적을 돈으로 산다고 해서 돈성이라고 불렸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하다고 하면서 레알 수원이라는 별칭도 붙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창단 3년 차인 1998년 K리그 첫 우승을 시작으로 99년 연이어 우승,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 이끌던 2004년, 2008년 2번의 K리그 우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FA컵 우승도 K리그 구단 최다 기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승컵에 가까운 팀입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구단 운영비로 408억을 지출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축구단 투자에 있어서는 타 구단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금력을 자랑했었던 팀이에요. 하지만 이제 윤성효 감독 말기 2012년 말부터 꾸준히 운영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정환 감독 부임 후에는 감독이 인터뷰에서 외부 영입보다는 이제 유스를 통한 내부 발전에 더 주력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구단의 가치관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팀에서 스스로 돈을 벌고 성적도 적절히 내는 구단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죠. 그리고 2014년 삼성그룹이 스포츠에 투자를 줄이는 것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구단의 모기업이 삼성전자에서 제1기획으로 이관되었고, 수원 삼성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모든 프로스포츠 팀을 제1기획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원 삼성은 더 이상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결국 구단이 자생력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데, 국내 프로스포츠는 다양한 종목이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하는 시스템이었고, 이는 이제 결국 팀의 전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단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 선수의 스카우트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특히 K리그는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단순한 한 명 이상일 정도로 외국인 영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한 시즌을 판가름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2016년 데려온 이고르는 다른 의미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어지간한 하브리그 선수라도 찾을 수 있다는 이제 축구 게임인 풋볼 매니저에서도 이고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10만 명분의 선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도 이고르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고르는 한 골을 엉덩이로 넣고 6개월 만에 나갔고, 이후 이제 조나탄이라는 선수가 들어오면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찾아 놓기는 했죠. 하지만 이후 실패하는 선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니콜라오 드미트루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19경기에 출전했지만 고작 한 골을 넣었습니다. 앞서 이고르의 상황은 이후에 조나탄이라는 선수로 보강했지만 당시 다른 외국인 선수인 제리치는 한국에서 꽤 오래 뛰었던 선수예요. 그럼에도 29경기에 출전해서 7골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2022 시즌 덴마크 출신의 그로닝이라는 선수는 현재 포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카와 저울질을 한 끝에 그래도 덴마크 2부 리그에서 득점왕이라는 이유로 데려온 선수였는데, FA컵 경기에서 고작 한 골만을 기록하고 팀을 시즌 중에 떠나게 됩니다. 올 시즌도 뮬리치가 그나마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풀타임 뛰지는 못하죠. 바사니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팀 전력에서 겉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코스티는 전반기엔 잘했지만 후반기가 되면서 폼이 죽어버렸고, 그나마 지금 외국인 선수 중에는 여름에 데려온 카즈키 선수만이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득점력이 필요하다면 팀의 선수를 맞출지 선수를 팀에 맞출지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기록상 득점력이 좋으니 일단 데려와요. 수원의 공격이 현재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 선수에 맞출 건지 전술을 바꿀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이 선수를 데려왔다는 거죠. 예전에 돈을 쓸 수 있던 상황에는 데려온 선수가 못하면 바로 교체해버리면 끝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돈 주고 사오면 그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이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 지금은 선수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데려와야 한다는 부분이죠.
결국 팀의 스타일, 철학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팀이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그 축구를 하려면 어떤 스타일의 선수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어떤 스타일의 외국인 선수와 그 리스트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전 커리어에서 좋은 모습이 있으면 잘 활용하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축구에서 성공은커녕 1인분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8년간 2번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차범근 감독이 사퇴하고 후임으로 이제 송실대에서 돌풍을 이끌었던 윤성효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 구단에서 리얼블루라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수원 삼성 소속으로 선수나 코치로 활동한 레전드 축구인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식의 감독 임명을 하는 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AC 밀란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과거 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감독으로 선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감독들이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 레전드들은 자신의 소속팀을 살리기 위해 왔지만 선수 시절 이름값이 높았을 뿐 감독으로서 역량이 증명됐다 말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윤성효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인해 사임한 후 그 다음에 부임한 서정환 감독 정도가 6년 정도 부임하면서 2번의 준우승과 1번의 FA컵 우승을 이끌었죠. 하지만 2016년부터 파이널 B를 들어가더니 재임 마지막 해인 세워타임이라는 오명으로 종료 직전 실점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정환 감독 역시 사임합니다. 이후에도 차범근 감독 시절 수석 코치를 맡았던 이임생 감독이 부임을 하는데 이임생 감독 역시 2019년 FA컵 우승을 기록하지만 2020 시즌 도중 사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블루는 멈추지 않습니다. 2020 시즌 도중 부임한 감독은 역시 수원의 창단 멤버이자 레전드 박건하 감독이었고, 박건하 감독이 엄밀히 말해서 전에 맡은 서울 이랜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은 박건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간 정도의 차이지 이후 거론된 이병근 감독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강등권에서 팀을 구해내고 박건하 감독은 그나마 2021 시즌 상반기에는 좋았지만 후반기에 부진하면서 하위권으로 시즌을 마칩니다. 심기일전하면서 선수단을 바꾸죠. 그리고 새 시즌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새 시즌에서 부진하고 사임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또 리얼블루냐는 비판에도 이병근 감독까지 반복되다가 이병근 감독이 2023 시즌 초반 7경기에서 무승을 기록하면서 경질됐고, 이후 리얼블루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자 구단은 이제 리얼블루라는 정책을 쓴 적이 없다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김병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구단 출신 인물의 감독이 이 정도까지 실패했으면 사실 더 이상 기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하지만 수원의 레전드 사랑은 무려 13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이 김병수 감독이 결국 경질되었고, 이후 염기훈 플레잉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선임되면서 레전드를 이용한 감독 기용은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수원 삼성의 많은 팬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프런트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기업 구단의 특성상 모기업이 어려우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줄어든 살림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라는 것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고 팀은 더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수원 삼성은 그런 가치관으로 일을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리얼블루라는 것 자체가 수원 삼성을 잘 아는 레전드라는 명목 하에 선배를 데려와 후배 선수를 이끈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정책인데, 이것 자체가 일단 현재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가 타 구단의 제의를 받아 이적을 하는데, 계약 해지를 해서 데려온 지출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구단을 자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황적으로 경질한 것이 맞는데 사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책임을 감독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상 경질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굳이 사퇴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체 구단이 무엇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단의 철학을 잡아야 할 것은 프런트인데요. 축구는 선수와 감독, 코칭 스태프가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팀이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축구를 할 것이며 어떤 목표로 팀을 운영할 것인지는 구단의 머리인 프런트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북, 울산같이 자금력도 있지만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팀들도 어떤 축구를 할 것이고 어떤 것을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만년 하위권이었던 대전 하나 시티즌도 기업구단이 되면서 그것을 극복했고 K리그 1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수원 삼성이 현재 상황에 구단 철학을 잡기가 힘들다면 그 철학의 기초를 잡아줄 감독을 데려오면 돼요.
포항 스틸러스가 모기업 포스코의 불황으로 예산이 줄었지만 김기동 감독을 선임하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인천 유나이티드나 광주 FC도 조성환 감독과 이종유 감독을 선임하고 맞춰주면서 만년 강등권을 탈출하고 지금 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삼성 구단 프런트는 그저 레전드에게 의존하면서 허울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다 주고 팬들 눈치만 보면서 팬들이 화가 나면 감독을 경질해놓고 사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죠. 이전 김병수 감독 경질 영상에서 선수단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댓글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선수 욕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못하고 싶은 선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수단의 의지 저하는 선수단 장악 문제라고 봅니다. 동기부여가 되었든 분위기 환기가 되었든 선수단이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하락세가 접어든 시점부터 선수단 불화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정도로 구단 내 선수단의 중심이 안 잡혀있고 장악이 안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강등이 코앞입니다. 선수는 2부가 싫으면 이적을 하면 되지만 팬들은 한 번 정한 내 팀을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못합니다. 부디 수원 삼성이 남은 경기를 선수단이 이 이야기를 새기면서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